안녕하세요. 한의사 문치환입니다. 아직도 두통 있을 때마다 진통제만 찾고 계실까요? 그리고 혹시 진통제 몇 알을 삼켜 드셔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두통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죽을 병도 아닌데 또 있으면은 계속 끈질기게 괴롭히는 거. 물론 환자분들은 머리가 자주 아프면 나 혹시 뇌 속에 큰 병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데 찾아가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경우도 엄청 많죠. 이 검사 저 검사 다 받아보시고 난 후에 보통 한의원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검사를 받아보시고도 뇌 주변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종종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뇌에 꺼리가 있대요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건 뇌 동맥류라고 하는 건데요.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뇌 동맥류도 실질적으로 만성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가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 풍선처럼 부푼 혈관이 터지기 직전이나 터졌을 때 망치로 깨들듯이 머리가 아프게 되죠.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정밀 검사하면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처치를 받으시고 한의원에 오실 일이 없으니까 제가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데이터상으로만 봐도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뇌 그리고 뇌 주변 혈관에 문제가 없는데도 아픈 기능성 두통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확률적으로도 대학병원에 가서 값비싼 검사를 하지 않고도 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거죠. 10%가 무서워서 꼭 확인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물론 먼저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평소 두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리고 머리도 아픈데 구토도 있고 의식도 저하가 된다. 혹은 한쪽에 마비가 생긴다. 어지럽다. 그럴 때는 빨리 응급실 가보셔야겠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뭐다? 기질적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기질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집에서 셀프로 두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첫 번째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셨나요? 혹시 첫 번째로 뭘 먹어야 할지 생각나셨을까요? 먹는 것도 좋지만 일단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나쁜 것을 끊어야 한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먹는 거 이야기도 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끊어야 할 거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끊어야 할 거. 자, 1번. 나쁜 자세입니다. 사실 한의원에 두통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침만 맞아도 호전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해부학적인 구조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 좋은 자세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이렇게 거북목 있죠? 거북목. 거북목이 되면 여기 뒤통수 쪽에 있는 근육 중에서 이 후두하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근육이 계속 긴장이 되고 또 승모근이나 우리 날개뼈와 목을 이어주고 있는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계속 수축해서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이 근육들이 계속 머리를 잡아당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근육들 때문에도 직접적으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근육들이 경추신경을
압박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추 C2, C3 이 경추신경은 목에서 시작을 하지만 머리 뒤쪽이나 관자놀이, 눈 주변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목에 있는데 두통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근육이 긴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긴장된 근육들이 혈관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뇌에서는 이것을 위험 신호로 인식해가지고 두통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냐? 자, 먼저 뭉쳐있는 후두 하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 머리 뒤쪽에 있는 애들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근육이 좀 작은 편이고 저 깊숙이 있는 애들이라서 정확하게 눌러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바로 목침입니다. 목침을 이렇게 뒤통수 딱딱한 뼈 바로 밑에쯤에 대고 바로 누워서 도리도리 하시면서 이 근육들을 가볍게 풀어주는 거예요. 중력이랑 내 머리 무게랑 합쳐져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이 근육들을 마사지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가 많이 뭉쳐있는 분들은 살살 마사지를 해도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하다 보면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여기를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을 두 가지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먼저 Y레이즈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팔을 구부리지 않고 쭉 편 상태로 Y자로 벌려요. 그리고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은 어깨에는 최대한 힘을 빼주시고 팔보다 등으로 든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팔을 올리는 것도 이렇게 엎드려서 어깨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등을 조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자꾸 팔 어깨 올리려다가 이렇게 팔 구부리지 마시고요. 팔을 구부리면 등의 자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5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하부 승모근이 활성화가 되고 견갑이 안정화되면서 목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엔젤 스윙이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벽에서 뒤꿈치, 엉덩이, 뒤통수, 팔꿈치 다 붙이시고 손등이 벽면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천천히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벽에 붙어서 할 때 허리가 많이 뜨지 않게끔 해주시고 팔꿈치랑 손등이 계속 벽에 닿아 있는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벽에서 할 때 허리가 자꾸 벽에서 너무 떠가지고 동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무릎을 굽혀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무릎을 하시면 흉추도 펴지고 어깨 가동성도 증가가 되면서 거북목 교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애꿎은 이 승모근만 막 주물러 대지 마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안 좋은 자세로 인한 두통 해결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먹는 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만성 두통이 있을 때 끊어야 할 음식. 첫 번째, 혈당을 급격하게 흔드는 음식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설탕, 초콜릿,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주스나 탄산음료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거나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 폭탄 때문에 또 혈당이 급격하게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뇌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식후에나 공복에 두통이 생기거나 단 거 먹으면 더 피곤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랬다가 이 카페인이 이제 떨어질 때쯤이면 또 혈관이 반동으로
엄청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머리가 욱신욱신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페인 의존성 두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페인 중독인 거죠. 금단 현상처럼 두통이 나타나는 거죠. 마시면은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아픈 거. 요새는 진짜 커피가 현대인의 필수 기호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밀가루입니다. 요거는 앞에 두 개보다는 좀 더 간접적으로 두통을 유발을 하는데요. 혈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두통이 생긴다고 봐야겠죠.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밀가루에 글루텐 성분이 소장의 상피세포에 구멍을 내고 그쪽으로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이 뭐 세균이라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아니면 독소 이런 것들이 혈관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 그리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염증 물질들이 증가하면서 두통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소화 안 좋을 때 두통도 같이 온다고 이야기하죠. 더부룩하거나 책기 있으면 두통이 동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밀가루를 끊어야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30대 여성분이었는데 타이레놀은 한 4알씩 먹어도 두통이 안 가신대요. 평소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찾아오셨었는데 이분 여러 가지 문진을 해보니 식습관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과자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분 그날 과자 같은 거 이제 좀 끊으시고 침 맞으면서 치료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 그날 침 한 번 맞고 한 몇 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오셨길래 두통 괜찮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에 엄청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셨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혹시나 이제 제가 잘못 치료를 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지 뭐 정형외과나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이제 두통이 나으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거는 없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좋아졌냐? 왜 치료 안 받으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때 원장 선생님께서 제가 식습관이 안 좋았다 그래서 과자 같은 거 한번 끊어보라고 그러셨다. 그래서 그날부터 밀가루를 이제 거의 안 먹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두통이 점점 줄어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서히 몸에서 밀가루 같은 게 데미지를 축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독약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기라도 하지만 밀가루 같은 건 어때요? 맛있고 또 몇 번 먹어도 문제가 없다거나 조금 불편해도 좀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다시 또 먹게 되잖아요. 결국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우리 몸에 데미지를 축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피해야 할 음식. MSG 같은 이런 인공 첨가물입니다. 이런 데 포함된 물질이 뭐냐면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데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의 신호가 너무 흥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뇌 혈관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도 생길 수도 있고 얼굴에 안면 홍조나 가슴 답답함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띵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스턴트 음식이야 뭐 다른 기전으로도 안 좋겠지만 또 이런 쪽으로도 우리한테 해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혈관을 확장시키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적포도주나 숙성치즈,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게 있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그리고 숙성치즈에는 티라민이라는 물질,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에는 산화질소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혈관이 갑자기 확장이 되고 두통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우리 두통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음식들 위주로 좀 알아봤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소화 안 돼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먹어서 아픈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좀 한번 참고해서 이번 기회에 끊어야 될 음식들은 좀 끊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플 때 먹는 거. 요거는 한약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홍삼이나 녹용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약재들도 분명하게 이 증상이나 체질에 맞춰서 써야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떤 경우에 어떤 약재들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제가 최대한 명확하게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통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는 이거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담 두통입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머리가 아프긴 한데요, 막 깨질 듯이 아픈 느낌보다는 뭐랄까,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막지 않고 뭔가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한 느낌, 속도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비 오기 전날이나 습한 날 더 심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몸에 담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노폐물이나 찌꺼기가 쌓여서 순환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뭘 드시면 좋냐? 생강이랑 귤껍질차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담을 말려주고, 귤껍질은 소화도 도와주고 순환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집에서 귤 드시고 껍질 버리지 마시고 말려놨다가 같이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나 배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래가 많고 목에 뭐가 걸린 느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담 두통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두통입니다. 이건 뭐냐면 차가워서 생기는 두통이에요. 이런 분들 특징 보시면 찬바람 맞으면 머리가 아프고 따뜻하게 하면 좀 괜찮아집니다. 목이랑 어깨도 같이 뻣뻣하고 평소에 손발이 차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몸이 차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생기는 두통이거든요. 이럴 때는 뭐다? 따뜻하게 해줘야겠죠? 이럴 땐 계피차가 좋습니다. 계피는 별 5개. 내가 추위 좀 탄다 하는 분들은 일단 계피 좀 많이 넣어서 수정과 같은 거나 계피차 드셔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계피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차가운 기운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을 따뜻하게 풀어주면서 두통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꿀 조금 넣어서 드시면 더 좋고요. 주의할 점은 계피 같은 건 약발진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피차를 마셨는데 몸이 좀 가렵다, 이런 분들은 다른 것들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생강차도 아주 좋습니다. 이 타입은 무조건 핵심이 뭐냐? 따뜻하게 해서 풀어준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열 두통입니다. 이건 반대로 열이에 머리 쪽에 열이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이에요. 특징이 뭐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눈이 충혈되고 짜증도 잘 나고 화도 잘 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위쪽으로 열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국화차, 박하차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머리 쪽 열을 내려주고 맑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체 두통입니다. 이건 요즘 현대인들한테 제일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픈 분들, 관자놀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자주 나오고, 이런 분들. 한의학적으로는 감기 울결이라고 하는데요. 기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말할 때 종종 기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기가 막히면 어디가 아프거나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가 잘 통해야 건강한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디가 아프고 죽는다는 거죠. 이럴 때는 막힌 걸 풀어줘야 합니다. 박하나 국화, 대추차 이런 조합이 좋고요. 음식으로는 미나리나 깻잎, 유자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은 약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관리 안 되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혈허 두통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영양 부족형 두통이에요. 피곤하면 머리 아프고, 오래 일하면 아프고,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하고, 이런 분들. 이건 몸이 혈이 부족해서 머리까지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차도 좋지만, 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추나 꿀, 이런 거 드셔도 좋고, 계란이나 소고기, 검은콩 같은 것들로 몸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 타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통이 단순히 머리 문제 같죠?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담이 많으면 말려줘야 하고, 몸이 차면 따뜻하게 해줘야 하고, 열이 많으면 식혀줘야 되고, 막혀 있으면 풀어줘야 하고, 부족하면 채워줘야 되죠. 이게 바로 한의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두통이 있을 때 무조건 진통제부터 찾지 마시고, 내 두통은 어떤 타입일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거나 진통제로 덮는 것보다는 왜 아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세도 바꿔보시고 내 두통이 어떤 타입인지 구별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간단한 변화로 두통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통이 갑자기 심하게 발생하거나 평소에 다르게 양상이 변하거나 구토, 마비,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한의학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